이 책에서는 하우저의 과거 고백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10대 시절에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 일로 아버지는 고객을 잃었고 나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다. 즉, 하우저의 입장에서 이 돈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는 소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불안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하우스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에 얽힌 감정과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불안과 죄책감 또는 욕망의 패턴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네, 헌터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죠.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겁니다. 아침 출근길에 매일 커피 한 잔 들고 회사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이 비좁은 지하철에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번 돈, 조금만 모았다 싶으면 할부금, 모기지, 카드값 이런 걸로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하우스의 머니 마인드셋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돈 문제를 정확하게 이 책 속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자기개발 분야 1위를 기록하고 레이 달리오가 극찬했던 그레이트 마인드셋의 저자인 루이스 하우스의 신작인데, 루이스 하우스는 젊은 시절에 완전히 형편없는 시기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닥에서 돈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불행의 이유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과 자신의 관계가 꼬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우즈는 이걸 머니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즉, 돈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철학, 이걸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책에서는 하우저의 과거 고백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10대 시절에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그 일로 아버지는 고객을 잃었고 나는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다. 즉, 하우저의 입장에서 이 돈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는 소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불안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하우스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의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에 얽힌 감정과 스토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한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불안과 죄책감 또는 욕망의 패턴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니 마인드셋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돈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의 연결고리를 다시 설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라든지 주식에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주식,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환율, 이것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암호화폐에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박상기의 난. 이때 당시 원화로 2,800만 원까지 찍은 비트코인이 단 몇 개월 만에 300만 원까지 하락이 나와주었죠. 무려 90%가 넘는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락한 지점에서 무려 50배가 넘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공포를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이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왔을 때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끝났다, 앞으로 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팬데믹을 잊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신흥 부자들도 탄생이 되었고, 저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 해외 부동산까지 암호화폐로 인해 매수를 해놨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인해 무려 1,500원까지 도달을 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IMF 시절과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99%의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로 인해 이렇게 자산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분명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들이 있고,
제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수익을 봤던 이런 종목들,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또다시 잡을 수 있는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헌터 가족분들에게 수익을 먹여다 드렸던 이런 종목들처럼 또다시 상승분이 크게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저의 관점을 정리해서 제가 운영 중 이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은 구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